인공지능으로 역사를 연구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잡았는지는 이제 차차 발표를 들으시면서 확인이 되시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파 역사문화학회 학예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영학태영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 들어가겠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서는 이제 약간 화제를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좀 살짝 하려고 합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짝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전공자들은 이제 알지만은 좀 비전공자들 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다룰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큰 주제는 이제 시조 분석, 공문원 번역, 지식 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자 슬라이드 넘기면서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내집 말에서는 이제 옆에 활용 사례에서 말하는 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보잘것 없지만 저의 사견은 좀 곁들여서 좀 내집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러운 부분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라이나이님께서 약간 대략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16년도가 저는 기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파고가 이제 그런 이세돌을 뭐 두 번이나 이기고, 또 커제는 다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겠죠. 그 바둑이라는 게 원래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꽤 어려운 건데, 그거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내가지고 결국은 인간을 이겨낸 사례여서, 그때 이후로 이제 그 매스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도 계속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특히 저는 이걸 한번 들어봤어요. 뭐 기사 같은 경우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구매 방향 예측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살짝. 왜냐하면 얘기하면 좀 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정도는 약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외에도 사례가 엄청 많긴 한데, 사실 제가 지금 공대 대학원 석사과정 막 들어간 찰나에서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이 정도 한정되게 얘기를 해봤고, 이런 식으로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물리학이라든지 등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학에서는 어떻느냐? 여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저도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이러한 연구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검색해 보았을 때는 이렇다하게 한 줄로 딱 정의를 된 걸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훑고 넘어가자면 진짜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좁혀왔어요. 제가 컴공이다 보니까 약간 컴공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뭐냐면은 통계 또는 수학 기반의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행위나 그리고 행동 같은 것을 모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개념 좀 많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나 수학을 쓴다는 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한두 시간 넘어가는데, 네, 이 한 줄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제가 소개할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표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도표로 요약해보았는데, 큰 개념은 인공지능이고,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있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얘기한 통계 또는 수학 기반의 프로그램, 이거 얘기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뭐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것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질의응답 때 더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넘기고요. 그리고 딥러닝이란 우리가 정말로 많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같은 경우가 딥러닝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이 개다, 뭐 고양이다라는 걸 컴퓨터가 분류해내는 거, 그것도 딥러닝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은 숫자 데이터와 다르게 패턴이 복잡한,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또 내지 뭐 수학적 이론, 저희 학계에서는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든 것은 시조 분석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시조나 뭐 고전 시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 예를 들어서 뭐 A 작가가 쓴 것은 B 작가랑 좀 유사하다 해서 뭐 무슨 뭐 학파라나요, 문파라나요, 그런 것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여태까지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런 것을 해왔다 하면은, 이번 연구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좀 이거를 분집화라고 하죠. 짚어 묶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코사인 유사도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유사도 나거나 그런 걸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봤을 때 50%, 60% 이상 일치한다. 그러면 같은 부위도 묶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12, 10%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네.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 수학 공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뭐 같다 다르다 분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적 텍스트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창작 연대를 예측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나온 이제 시랑 그다음에 1800년에 나온 시랑 좀 표현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거를 한눈 딱 볼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네, 딥러닝을 통해 단어를 일일이 다 수치화하고 이것 중에서 뭐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뭔가 좀 다른 연대기에 있는 거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동으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는 우리가 모르는 시인데 그러니까 한 1700년대 되는 것 같다, 1800년대 되는 것 같다 표현을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분류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피조 분석은 텍스트 분석을 자동으로 수치화, 수치화해서 분석하고 이런 걸 기반해서 분류한다. 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고문원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본 논문은 바로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 승조원 일기를 이제 자동으로 번역하는 그런 연구를 제가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연구실에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잠깐 인턴에 있으면서 유저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뱉어낸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자연스러운가 안 자연스러운가 뭐 피드백 주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문으로 된 이런 팩트들 있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해냈는데 자동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통계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얘가 막 내뱉는다? 그러면은 이건 신이에요, 신. 그게 아니고 일단 고전문화 연구하는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조선왕조 실록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크롤링을 해요. 쫙 긁어서 그거랑 이제 한자랑 대조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거 기반해가지고 번역이 안 된 거 있으면은 이제 학습이 됐겠죠. 그 데이터 가지고 학습이 된 번역기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것도 후속 논문을 읽었을 때는 일주일 만에 번역을 다 했다고 했나? 초보 번역을 일주일 만에 다 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지금 자세한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추가 질문이 발생했을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하는 그런 태스크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번역했을 때에 대해서도 제법 한다. 라는 수치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뭐 문장의 명사에 태그를 다는 계층을 인식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그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았을 때 뭐 이땡땡, 김땡땡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지? 대통령인가? 정치인인가?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좀 중요도가 갈리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번역에 나오죠. 뭐 여기서 작게 나오면 세조라고 해서 왕, 성덕 이렇게 했으면은 성덕이면 그때 당시 뭐 명나라 연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뭐 왕, 그 다음에 악경 이렇게 표경 이렇게 됐으면 북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일지 목적어일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식 베이스 구축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제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식 그래프란 모든 객체를 하나의 관계로 묶은 그래프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방원은 이성계 R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주어니까 이방원이 맨 앞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성계는 여기 세 번째 될 수 있고, 이게 대상이니까. 두 번째는 그 사이의 관계, 아들이겠죠.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간단하게 추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프, 기식 그래프라는 것이. 근데 이것을 원래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렇게 스샷에 보시다시피 정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작업으로. 근데 한 2020년도인가? 그때 이제 뭐 고려대 어느 연구실에서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제 극히 일부예요. 여기 제가 스크린샷 딴 건 극히 일부고 원래는 더 모델이 큰데 이것 또한 제가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넣질 않았어요. 왜냐면 설명을 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앞에 것도 그렇지만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들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 때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데서 의의를 둘 수 있는 이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맺은 말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료를 번역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를 분석한다라든지 기시그래프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되는지 이런 건 좋은데 하나의 문제점은 거기에만 그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연구 사례들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 지식을 이제 문헌 분석을 통해서 좀 깬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 사실을 발견해낸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런 재료들, 그런 사료들을 정리하고 전처리하는 데만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인공지능의 한계는 맞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스스로 생각을 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뭐 감히 향후 인공지능 역사 그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자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끌어낸다라든지 아니면 인간보다는 좀 더 많이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세 가지 언급했고요.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